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비정규직, 우리 노동법에 따른 비정규직의 어떤 의미라든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정규직에 비해서 어떤 이점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하면 용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뭐냐 하면은 일반 근로자를 채용해서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이라고 하고, 그 외에 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나 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 이런 근로자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자는 아니지만 외주 해가지고 도급 근로자, 또 프리랜서 근로자, 다양한 거 있지만은 우리 노동법에서 같은 근로자지만은 정규직에 반대되는 게 비정규직이고, 이런 비정규직은 이렇게 정규직, 가장 기본적인 그거는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한국의 노동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 실업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 청년 실업률은 9.5%로 2020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무사님 말씀하신 임시직이나 파견직이나 계약직들이 이제 비정규직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위기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정규직의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임금을, 돈을 버는 그런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중장년층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비정규직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어떤 좋은 면에서 혜택, 아니면 어떤 불이익, 이런 게 어떤 거라고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지금 비정규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 못하면은 실제 장가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자들은 회사 중심으로 근로 조건이 책정되고 임금도 책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은 급여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신분 보장도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억대의 돈을 주고 이제 채용되려고 이렇게 시도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비정규직이 보호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체 위주로 임금이나 고용, 또 고용 안전 이런 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대부분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이제 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 같은 나라는 산업별 최저임금 이런 게 적용이 돼가지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 차이가 2배 내지 3배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게 구조적으로 확정되니까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이 털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도 지금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서 어떤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견, 어떤 사내 하도급이 있는 그런 어떤 비정규직 그런 소속된 회사에서 파업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도급 관계를 해지하게 되면은 회사도 망하는 거고 이 근로자들도 바로 해고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체적인 문제는 정규직 위주로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근로기준법 이렇게 또 법원의 판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그 어떤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회적 암적인 존재가 해서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제 그 정규직에 끼지 못하는 이러한 비정규직들의 어떤 불만이 많이 커지고 그러면 사회 불안으로 가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거는 그 노조법 2조 3조와 같이 그 사내 하도급 노동조합도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전국, 그러니까 산업별 단위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하도급이지만은 어떤 임금이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어떤 그 오히려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그 정부 정책도 정규직 위주로 돼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10대, 11대 그 전 세계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용 문제나 이제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낙후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정규직이 많아질수록 임금도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그 저기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제 결혼이 늦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을 말하자면 조금 선진화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노동조합이라든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 비정규직법이 그 IMF 1998년도에 파견법을 수용하면서 대대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를 막기 위해서 2007년도에 그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들은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고 2년이 추가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규정, 그리고 2년 내에도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차별 시정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어떤 뭐 불법 파견이나 불법 도급 이러한 형태로 계속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하도급에서는 거의 그 파업이나 아니면 그 최소의 어떤 임금만 받고 생활하는 이런 구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회에서 가장 그 문제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도급에서도 파업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어떤 비정규직들도 임금 향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산업별 최저임금 문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현재와 같이 전 업종의 단일 최저임금제가 아니고 특정한 산업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해가지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 비정규직도 이 최저임금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임금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이 예를 들어서 정규직에 비해서 하위의 개념으로 있다면 비정규직에 노동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약간의 어떤 그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제 어떤 이런 그 고용 구조가 선진화된 구조로 하게 되면 비정규직에 일하면서도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직종별 아니면 또 산업별 최저임금제가 별도로 적용된다든지, 아니면 또 하도급 회사에서도 노동자를 만들고 어떤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이 면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하도급 회사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올릴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